진로가 좁아진 거가 언제부터이셨나요? 어, 중학교 때도 수학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사실 이제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 이제 답이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설명이. 아, 그렇죠. 예, 설명과 답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몇 년씩 걸리는 건지, 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를 이제 그 수학과를 이제 지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수학이 뭘 배우는지 정확하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학생들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수학에 이런 분야가 있다, 저런 분야가 있다 굉장히 많이 알았겠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수학의 제일 끝은 수학 정석 2, 아, 예. 수2 거기 실력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네네네네. 저에게는 제일 큰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수3, 수4 뭐 이런 거 배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네, 오늘도 돌아온 우리들의 수학 인생. 오늘은, 자, 저번에 그 서양화랑 그 함께 전공을 하신 분이 나오셨었는데, 오늘은 또 부캐가 무려 락커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이름으로 불러드리는 걸 선호하실까요? 아, 제가 직접 여기, 선택해서 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수학자로 나왔다면 제 본명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음악인으로 나왔다면 부캐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반 딱 잘라서, 오늘 이렇게 네. 할까요? 반 딱 잘라서 먼저 하고 싶은 거 이름 두 번 소개하시죠. 네. 예. 본캐는 수학자 서검교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부캐는 락커 서태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오늘 앞쪽은 서검교 교수님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뒤쪽은 서태웅 예, 보컬리스트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좀 이렇게 이 화면을 딱 보셨을 때 제일 궁금해 하실 것부터 뭐 제 기준이에요. 자, 네. 머리가 엄청 기신데, 예, 네. 그거에 대한 사연부터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015년도부터 생각하고 있는 제 수학 연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어,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좀 이게 약간 오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꼭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어, 그 일종의 뭐 다짐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각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풀면 머리를 자르겠다. 그러니까 해서 머리를 못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2015년에 그 문제는 네. 어떻게 생각을 해내게 되셨나요? 제 연구 분야가 이제 비누방울, 비누막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누막, 비누방울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비누방울은 동그랗다. 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불면 동그래지니까요. 그 다음에 비누막은 이제 예를 들어서 철사를 이렇게 그 닫힌 곡선이라고 그러죠. 철사를 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찌그러뜨려서 비눗물에 담갔다 빼면 막이 생기는데 그 막 모양이 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문제는 되게 쉬워요. 문제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가 있어요. 동그란 구가 있는데 그 속에 어, 그 비누막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 이 구랑 수직으로 만나는 안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비누막을 집어넣고 싶은데 제일 쉬운 게 이 적도를 지나는 이 원판이 되겠죠. 수직으로 만나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모양은 뭘까? 그 다음으로 심플한 모양은 뭘까?인데 어, 요렇게 생긴 요거를 회전시킨 요 현수선이라고 하는데 현수선을 회전시킨 카테노이드가 그 다음으로 쉬운 곡면일 것이다.
비누막일 것이다라는 건데 못 풀고 있습니다. 어, 죄송한데요. 제가 네, 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네, 구는 동그랗게 모양이 완전히 그 다 똑같은데, 네. 어떻게 구의 수직을 만드나요? 구 안에 있는 비누막을 연구하는 거예요. 네. 구 아니요? 네, 구 안에 여기 안에 이제 안에는 비어 있잖아요. 공을 네, 생각하시면 공 속이 비어 있는데 이 네, 속에 비누막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막 엉망진창으로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안에 이제 비누막이 있는데 하나 조건은 거기에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막들이요? 비누 막들이? 비누막과 곡면 이 그 아, 구면이 네. 비누 막과 구면이, 네. 1차원으로 생각하시면 한 차원 낮춰서 생각하시면 원이 있어요. 네네네. 이 원이 구에 해당하고요. 구면에 해당하고 이 속에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네, 곡선이 제일 끝에 그 원과 수직으로 만나는 그런 곡선들은 무수히 많죠. 네, 무수히 많은데 비누막은 어, 평균 곡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0이거든요. 네. 그래서 곡률이 0인 곡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선. 어, 곡률이라는 게 휘어 있는 정도잖아요. 네, 그래서 휘어 있는 게 그러니까 안 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원으로 따지면 원 속에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네. 중심을 지나는 거. 예. 음. 그게 1차원짜리 이제 버전이고 2차원으로 가면 이제 그게 면이 되니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판이 되겠죠. 예. 근데 1차원은 그거밖에 없는데 2차원은 이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서 곡면이 안에서 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비누막이 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이 뭐냐 이제 이게 질문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노이드라는 그 현수막이 예, 이제 되는데 그게 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벌써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니요,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 문제는 네, 어떤 음. 문제인지는 네, 상상은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게 이제 실험을 해보시려면 이제 투명한 이런 공 이렇게 캡슐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돌리는 네, 거. 그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비누방울을 이렇게 후 불면 이제 뭐 이렇게 탁 만날 거예요. 예, 예. 만나면 이제 비누방울은 이제 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뭔가 생길 거예요. 90도로 만나는 부피 여러분들이 부는 공기의 부피에 따라서 어, 이 구면과 만나는 그 뭐지 비누방울이 생기는데 이제 물론 비누방울이라는 게 이게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지루하실 것 같은데. 걱정 안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재밌어요. 저희 잘 네.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예, 네. 막 하셔도 됩니다. 근데 눈빛은 벌써 지치신 눈빛인데요. 그거는 출퇴근이 길어서 그런 거고요. 네. 예. 퇴근 예, 진짜 괜찮습니다. 구면 구면에서 방울이 이렇게 이제 안에서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네, 네, 뭐 이런 걸로 생각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비누 방울이 아니고 비누 막이거든요. 예, 비누 예. 방울하고 비누 막은 조금 다릅니다. 네, 성질이 조금 아, 다른데 비누 방울은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누 방울은 항상 동그래요. 네, 비누 방울이 한 개가 있든 그게 두 개가 이렇게 뭉쳐 있든 네, 어, 이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 이제 그 이 비누방울 두 개가 이렇게 딱 만나면 안에 이제 생기는 면은 또 새로운 비누막인데 맞아요. 예. 예, 비누막이라고 해야 되나? 비누방울인데 걔도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큰 비누방울이 있고 작은 비누방울이 있는데 아, 동그란 거는 여전히 똑같은데 차이점은 하나는 더 휘어 있다, 하나는 덜 휘어 있다 네네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1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작은 원과 큰 원을 생각하면 큰 원이 덜 휘어 있죠. 네, 각 점에서 보면 네, 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휘어 있다라는 걸 잘 캐치를 못할 네. 정도로 너무 커서, 예, 반지름이 큰 거죠. 예.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다시 이제 비누막으로 들어가면 말씀드리면 이 구면 속에 이제 비누막을 수직으로 만나지 않으면 그런 이그젠플은 무수히 많아서 사람들이 네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는 그 비누막을 이제 만들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로 쉽게 만들었던 게 어, 원판.
벽도를 지나는 그쵸. 원판이. 적도를 지나는 원판. 네, 네. 수직으로 딱 이 구를 이등분하는 네, 네. 그 원판이 있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회전시키는 면, 회전면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이거 하면 이거는 하트고요. 이거는 원입니다. 이 네. 원에서 여기 곡선을 요런 곡선을 생각해서 얘를 여기 이 중심을 이 지나는 이 지름을 가지고 뺑 돌리면 면이 하나 얻어지죠. 그 네네네. 면이 이제 카테노이드라고 불리는 면인데 그 면이 이제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두 번째로 심플한 면인데 어, 요게 굉장히 유니크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측 하나뿐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요 면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요 면이 요렇게 지금 요게 요렇게 회전돼 있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회전돼 있는 건데 요거를 다시 이렇게 쫙 펼쳐보면 원판에서 가운데 구멍이 하나 딱 빠진 그런 면이라는 비슷하다는 거를 예. 아시겠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생긴 이게 수학에서는 위상적으로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모양이 그런 모양으로 생긴 비누막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쉬운 이그젠플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그 추측인데 그 추측에 대해서 지금 어, 그 그거의 유일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극소공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예, 극소공면이 네. 비누막이에요. 예, 그게 이제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예, 쓰시겠죠? 그쵸. 예, 넓이가 표면적인, 네. 그러니까 표면적인. 그게 이제 넓이가 최소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뭐뭐 중에 제일 작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쵸. 그럼 뭐뭐 중에라는 거는 뭐 중에 비교할 것인가인데, 예. 어, 이 비누막이라는 거는 어, 철사, 네. 둥근 철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찌그러뜨려도 여전히 둥근 모양이겠죠. 쫙 펴면 원이 되겠죠. 네. 예. 그거를 둘러싸는 곡면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그 중에 넓이가 최소. 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비누막이라고 부르고 자연 현상에서 비누물에 넣었다 빼면 생기는 막 그게 어, 저희가 그러면 보는 그 카테로이드라는 것과 벽돌을 지나는 원판이 넓이가 똑같나요? 넓이는 당연히 다르죠. 예, 아, 예, 예, 그쵸. 좋은 질문이십니다. 구가 하나 있을 때 네. 넓이가 제일 작은 게 비누막 중에 넓이가 제일 작은 게 수직으로 만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이 원판이에요. 예. 네. 그 다음으로 작은 게 그것도 추측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카테노이드. 아, 네. 신기하네. 그러니까 2등을 찾아야 되는데 걔가 그렇죠. 확실한 2등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1.5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리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야, 쉽지 않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곡면을 연구하시다가 비누막으로 이렇게 네. 확장이 되신 건지 아니면 비누막에서 시작해서 곡면으로 가신 건지 그러니까 그게 좀 그렇죠. 저 궁금하거든요. 유튜브 보는 것 같아요. 네. 사과 그 떨어지는 걸 보고, 마녀이, 막 이런, 아, 극소 그러니까, 공면이 있네. 막 약간 이런 예. 느낌이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막 처음 공부한 게 아니고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된 학문이라서 그 라그랑지라는 수학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라그랑지 시대부터 이제 존재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닫힌 곡선, 클로즈드 커브라고 하는데 이 둥근 철사를 약간 적당히 휘면 뭐 어떤 공간 속에 어떤 곡선이 하나 생길 텐데 걔를 둘러싸는 곡면 중에 넓이가 제일 작은 거 찾고 싶다.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질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 이게 결국은 비누막과 관계가 있더라. 해서 수학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걸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지식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아, 비누막을 공부하다 보니 이제 사실 비누막이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뭐 맨날 실험하고 비누막 실험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실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누막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현상을 최소화하는,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네.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문제고 사람들이 일반인들한테 설명하기가 제일 쉬운 그런 주제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큰일 났네. 저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거 물어보면 조회수를 포기해야 돼. 아, 근데, 네, 너무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도 극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미분도 그렇고 수학에서 제일 작은 것을 왜 그렇게 따지나요? 아, 수학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 음. 우리 인생에서 따지지 않을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저희 쇼핑할 때 똑같은 물건이에요. 물론 질이 다르면 가격이 다른 건 당연하지만 똑같은 물건인데 3천 원을 주고 산 사람이랑 5천 원을 주고 산 사람이랑 누가 속상하겠어요? 모르면 돼요, 서로. 모르면 돼요. 어, 네, 바로 그거죠. 모르면 됩니다. 모르면 되는데 이 인간이라는 것에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죠. 최저가가 있었네. 예. 네. 저걸 샀어야 되는데. 네, 네. 그 그거하고 똑같은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니까 수학이 우리 인생하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수학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델링을 해서 이게 최소니까 이게 가장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뭐 혹은 자연 현상이 이게 제일 효율적이야. 이거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이 막 엉망진창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움직이는데 그거를 이제 그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하는 네. 그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그 프린시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한 수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이제 최소가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구나. 혹은 이렇게 해야 가장 최소 최대가 돼서 효율적이구나라는 음. 겁니다. 네. 아니면 약간 그런 것도 있나요? 제일 작은 걸 하나 알면 네. 나머지 전체가 그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의 뭔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조금 더 한번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떠한 그 구조라고 하나요? 그걸 알기를 원하는데 네. 제일 작은 걸 그 구조의 제일 작은 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 단위 같은 걸 알아내면 그 구조의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공간을 이해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공간을 하려고 하면 그 공간 자체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속에 놓인 공면을 함으로써 그 공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최소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최소가 어떤 모양이고 그러니까 최소 면적을 가지는 혹은 최소 길이를 갖는 혹은 최소 부피를 갖는 그런 모형들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전체 공간이 어떤 공간이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센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를 공부한다는 것이. 네. 그럼 이제 조금 대중적인 네. 저희 세 지덕 명만 이야기를 세 해주세요. 명만 관심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덕 이야기가 저는 조금 그러니까 누군가 해볼 법한 일이긴 해요. 사실 이거 젓가락 여기 이렇게 꼽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콘센트에. 근데, 콘센트에도 한번 젓가락을 집어 넣어 봤습니다. 그거를 전에 그 기사에서 그 기사를 쓸 때 이제 제가 그, 그 기자님이 제가 호기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그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해서 생각하다 보니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거는 이게 이제 그 수학 동화 기사인데 네네. 젊은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뺐어요, 기사에서.
그래서 콘센트에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콘센트에 지금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 때는 참 제가 옛날 사람 같은데 저 때 제가 어릴 때 110볼트였어요. 예, 알아요. 예, 예, 예. 110볼트에서 아, 지금 죽겠다, 220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 110볼트에 쇠젓가락을 집어넣어서 제가 감전이 됐었어요. 잘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요, 들어가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네, 밀어넣으면 들어가나요? 네네. 네, 이럴 직접 수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굉장히 똑똑한 수학자가 되었을 텐데 아, 그 사건 이후에 이 모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화만 저는 보고, 네, 호기심이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요. 사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호기심이 많으면, 네, 사실 저도 좀 많은 편이라 2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근데 네, 어쨌든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학교의 생활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기가 싶거든요. 음. 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를 했었어요. 진짜 네, 여기 계시는 스프린터였습니다. 아니, 네. 그,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육상부를 하다가 이제 발목도 좀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공부에 대한 기억보다는 이제 힘들었던 훈련의 기억 그런 게 되게 예, 많은데요. 그때는 또 공부 제껴놓고 운동만 하던 네, 그런 시대였죠. 네. 이제 소위 빠따의 시절이었죠. 예, 예. 네, 네. 어두운 그래서 학교 생활은 그냥 어, 그 고등학교 때는 입시라는 거에 좀 신경을 썼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뭐 크게 스트레스 없이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반이 두 반이고 남녀공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친구들이랑 즐겁게 산으로 들로 뛰어놀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럼 계속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로 대학교를 오신 거예요?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시골에 있었고요. 이제 네.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어서 네, 아, 가까운 도시가 이제 대구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대구로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네. 근데 호기심이 많으면 사실 뭐 하나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보통 다른 궁금한 게 엄청 많았을 텐데, 수학으로 이렇게 진로가 좁아진 거가 언제부터이셨나요? 어, 중학교 때도 수학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은 사실 이제 아마 비슷한 이유일 것 같은데 이제 답이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설명이. 그렇죠. 네, 설명과 답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래서 거기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몇 년씩 걸리는 건지, 어,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교를 이제 수학과를 이제 지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수학이 뭘 배우는지 정확하게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 학생들은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수학에 이런 분야가 있다, 저런 분야가 있다 굉장히 많이 알았겠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수학의 제일 끝은 수학 정석 2, 예. 수2 거기 실력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네네네네. 저에게는 제일 큰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수3, 수4 뭐 이런 거 배우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개념 없이 살았죠. 네. 사실 저도 수학과 나오긴 했는데, 그러세요? 저도 수학과, 그러니까 수학이 좋아서 수학과를 간 거지, 네. 수학과에서 뭐 배우는지 진짜 모르고 갔었던 세대였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네. 교수님이랑 연배가 아주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은 아니어서, 네. 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아마 대부분 제 나이 근처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석이 단 줄 알고. 네. 정석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네. 야. 근데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처박혀서 네. 뭐 이렇게 컴퍼스랑 자만 가지고 아, 했다. 그게 정말 수업 이제, 하나도 안 들어가셨네. 그게 참, 그, 이게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걸 제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에피소드가 어떤 교수님이라 거냐면,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교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전혀 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원 1학년 때였어요. 이제 네. 학부 수학 4년 동안 수학을 공부했는데 네. 대학원 수업을 이렇게 이제 막 대학원을 간 게 나는 이런 거를 공부해야겠다 하고 막 이렇게 결심하고 간 게 아니고 약간 큰일 났다. 군대도 안 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모르겠다. 대학원을 진학하자. 이런 느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이제 거의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한 4월 말 5월쯤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렇게 끝나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제 대학원 수학과 대학원 수업을 들으면 그 석사 과정이죠. 네.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딱 세 과목 정도 한 학기에 수업을 듣는데 이제 수업을 듣는데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뭐가 답답하냐면 매, 매 시간마다 정리, 증명, 정리, 증명. 그러니까 앞에서 교수님이 써주시면 정리, 증명, 정리, 증명. 그러니까 그 도대체 언제까지 이놈의 정리를 증명하고 살아야 되나. 그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나만의 정리를 하나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그걸 잘 이해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군. 저거니까 저렇게 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알아듣는 말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멍하니 있다가 이제 무슨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정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나도 언제까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할 수는 없다 하고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거 이제 일어나서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수업 시간에. 나와서 이제 수학과 도서관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펼쳐봤죠. 자, 나도 이제 나만의 정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이제 책을 딱 펼쳐보면 이제 다 원서잖아요. 네. 이게 정말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구나. 왜냐면 이제 학부 4년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거기 도서관에 놓여 있는 웬만한 책은 사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전공 서적이기 때문에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보니까 책이 쌍곡 기하의 근원인가요? 예, 그래서 막 이 책 저 책을 찾았어요. 네네. 도저히 제가 이제 알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책이 그냥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차피 이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수업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그 자리에 돌아갈 수는 없고 이제 계속 책을 이제 이것 이 책 저 책 꺼내 보는 거예요. 꺼내 보는데 이거는 좀 만만하다 싶은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식은 잔뜩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만만해 보이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쌍곡기하의 뭐 그 기원 뭐 소스 뭐 이런 책이었을 거예요. 소스 오브 하이퍼블릭 지오메트리인가 이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는데 이거는 해볼 만하다. 네,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평면 기하에서 했던 내용을 이제 다른 공간에서 해보는 건데, 나는 왜 이 생각을 그동안 못했지?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클리드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평면 기하를 공부했지만, 뭐, 평면 기하에 뭐 5가지, 뭐, 오공리, 네. 5가지 공리가 있잖아요. 뭐, 점선, 면, 뭐 이런 거 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거를 한 번도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지 비판적으로 이게 없다면 이 공리를 고민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생각을 저는 그전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이거 되게 만만하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사실 고등학생만 돼도 중고등학생 정도의 기하에 조금만 관심 있어도 인터넷이 워낙 발전해 있으니까 금방 아실 거예요. 뭐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가 있지. 저 사람은 비유클리드의 기하학을 대학원 때 처음 들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그 사랑하지만 내 가슴 속에 내리꽂히는 그 뜨거운 사랑은
경험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때, 이건 뭔가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 그때 탁 꽂힌 게 이제 그때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책을 이제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나만의 정리를 만들자였어요. 그래서 나만의 정리를 만들려고 다른 수업을 이제 2학기 때는 심지어 수강 신청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인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 시간에 이걸 더 해야겠다 하고 이제 도서관이나 그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 연구실에서 혼자 이제 그거를 막 컴퍼스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막 열심히 한다고만 했지 사실은 어 아무런 그 베이스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와 컴파스를 가지고 그 쌍국기하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학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제가 만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이제 그 기하를 공부하시는 교수님께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풀었다. 이러이러 뭐 이러이러한 거가 있는데 수학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제 사이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가지고 아, 아니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예. 아, 멀면 말씀드려도 되는데, 예. 네. 그 조금만 굉장히 말씀해 주는데, 그러니까 예, 더 궁금해요. 예. 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예, 우리 고등학교 때 삼각형의 오심 배우잖아요. 예, 예. 예. 그거를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이 쌍곡 기하에서 쌍곡 평면에서 어, 삼각형의 오심은 어떻게 찾고 다 있는가? 예,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안 찾아지는 게 있다. 오심이 없다라는 예. 걸 알고 그거를 이제 그, 그 학교 교수님께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경험들이었지.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난생 처음 하는. 교수님이 그 전까지 제가 드렸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일사천리로 말씀하시던 분인데 그거는 일단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그 오, 오. 문제는 갸우뚱하면서 첫 번째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나 이 질문이었어요. 그거 아, 저는 그 대답이 예 아니오를 알고 싶었는데 그 교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느 대학에 어떤 교수님이 전공자시니까 그 교수님을 찾아가 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음. 그 교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르는 게 없는 완벽한 존재였거든요. 그 전까지 학부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근데 저분이 나는 아는데 저분이 모른다고? 라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이제 심장이 이제 쿵쾅쿵쾅 뛰는 거죠. 예, 드디어 그래가지고 나의 정리, 막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그때가 이제 석사 1학년 겨울이었어요. 예. 2학년 시작하기 전인데 그 이제 서울시립대 계신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을 이제 찾아뵙고 아,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제 그 삼각형 오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교수님은 이제 저를 이제 전문가로 생각하시고 예, 예. 아, 문제가 그 논문으로 쓰기에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논문 쓰러 그 왔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저의 연구를 뭐 비하하거나 그런 투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거는 뭐 그지 사람들이 관심 없어 할 만한 주제인데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를 수학자로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우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대학원생이고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게 궁금해서 한 학기 정도 고민해 보다가 질문을 했는데 그분은 논문으로서는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가질 만한 퍼블리셔블 하지 않다는 평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아니, 저는 근데, 네, 진짜 죄송한데, 지금 네,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이거 듣는 분들이, 그럼 나도 수업을 듣지 말고, 네, 도서관으로 가야겠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릴 것 같아서, 이거 네. 반전이 있는구나. 그래서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제가 이제 되게 하찮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께. 그래서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쌍곡기하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고 책을 한 10권 정도 네. 그 베이직한 거를 10권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 음. 책들은 제가 연구를 하면서 다 한 절반 정도는 봤던 책들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책을 내용을 봤다는 게 아니고 책 표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책도 맞아 알고 있죠. 뭐 속으로 뿌듯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꽂아두기만 해도 뭐 뿌듯한 거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이제 어 이제 다시 이제 그 추천해 주신 책을 보는데 어 다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하얗게 된 거죠. 백지화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자아 컴파스를 가지고 굉장히 초보적인 접근을 했는데 그 네. 책에 쓰인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내용이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게, 미분 다형체 수업이 있는데 제가 그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만의 정리를 찾아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분 다형체 아, 수업을 열심히 들었어야 되는데 그 수업을 제가 듣지 않았어요. 제대로. 아, 아, 제가 알고 싶어 하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었는데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자하고 컨버스만 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그러니까 허송세월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험은 네.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주 쉬운 길로 쭉 갈 때 저는 이제 돌아 돌아 한 학기 늦게 그 자리로 간 거죠. 아니, 네, 근데 저는 네. 계속 설득이 안 돼요. 아니, 돌아가서 뜻깊은 거 아닌가? 약간 저희 그렇게 세뇌당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도 그래서 돌아가야겠다. 제가 그때 아닌가? 느꼈던 게, 그때 그 수업을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아, 네. 지금이요?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예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수업, 그 기초가 있었으면 이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책을 모르니 나는 이 책, 남들은 이 책 볼 수 있는 시간인데, 나는 이 책 기초부터 봐야 되는구나. 네, 네, 왜 제가 그러냐면은, 네, 이제, 수학의 즐거움, 저희 채널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은, 약간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좀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면, 박사 학위나 석사 학위를 뭐 수학 또는 수학에 인접한 거, 뭐 응용 수학이라던가 그런 걸로 이미 받았는데,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없다. 약간 이런 경우를 저는 조금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논문을 쓰긴 했지만 그거는 내가 파는 그런 거는 아니다, 모르겠다. 약간 이런 경우를 봐서 저는 약간 그걸 들으면 교수님 스토리를 들으면은 저때 저렇게 팠으니까 내가 쌍국 기하학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거기에 꽂혀서 학위까지 쓰게 됐으니 얼마나 멋지나? 약간 이런 느낌만 자꾸 들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걸 공부했으면 그 뒤에도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아, 네. 그러니까, 탄탄한 기초를 쌓고 난 다음에, 나는 이게 궁금한데, 내가 이 지식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스타일이, 부딪히면서 배우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게 음, 아마 성향 개인 차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남들이 가르쳐 주는 지식을 이미 쉽게 싹 흡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자신의 길을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좀 느린 편이죠. 그러니까 부딪혀 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공부하는구나. 아니, 좀 약간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스타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이 거의 뭐 박사 학위가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수학을 연구하는 인생이라는 거는 모르는 상태로 지내는 거랑 친해지는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딪히고 깨져본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론 좋은 길이 있다는 거를, 사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네, 다른 사람이 3천 원에 샀다는 걸 알지만 않으면, 네. 5천 원에 사도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 근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네. 거와 이렇게 사는 인생에는.